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오늘 HLB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오늘 10월 30일,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죠? 10월 30일 날 이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오늘 정규장에서 65,7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제 5일선 위에 안착을 했다가 오늘은 5일선 밑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2.23% 하락한 65,700원에 정규장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는 343억으로 어제 절반 정도였고요. 자, 28일, 29일 그 HLB 그룹에서 이제 경영권 인수로 인해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던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도 오늘 14% 이상 큰 하락을 보였고요. 자, 이제 10월도 다 가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못 받냐? 제노포커스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 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받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락을 연 이틀 맞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 중에는 뻘짓하니까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제노포커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올해죠, 12월 6일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항소심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해가지고 이제 HLB만 따졌을 때, 자, 원래 자 300억에서 자 90억 돌려받기로 일부 승소가 되었었습니다. 1심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이제 항소했고요. 이제 항소했던 결과가 드디어 12월 6일 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심 그대로 일부 승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 승소를 해서 나머지 못 받은 이 210억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심에서 HLB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인정을 받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그나마 다행히 1심대로 일부 승소를 하면 어차피 나왔던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대신 왜 또 뻘짓을 해갖고 이런 아까운 돈을 날리냐 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미 나온 결론 그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패소를 하게 된다면 90억 원도 날아갈 수가 있겠죠. 물론 확률은 적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사실 90억 원 그러면은 지금 HLB 그룹 입장에서는 이게 주가를 흔들 만한, 회사를 흔들 만한 돈이 전혀 아니죠. 적은 금액인데요. 하지만 자, 기분이라는 게 일단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자, 이런 또 여기에서 나오는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또 나오겠죠. 자, 아직은 이 신약 부분, HLB의 이 신약 부분 같은 경우는 신약이 개발돼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기대감에 영향을 주죠, 이 기분이라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도 잘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에서 또 일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자, 원래 저항선 같은 경우, 자, 1차 저항선, 자, 여기 8만 원, 그리고 2차 저항선 9만 5천 원, 3차 11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선정을 해 놨는데요. 지금 이 매물대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가면서 지금 이 매물대,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 가격을 이탈을 하면서 이 자체가 지금 또 새로운 저항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7만 원 선 이 구간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이제 1차 저항선을 제가 좀 선정을 했고요. 조절을 조금씩 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심사 등급이 클래스 2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분간 주가가 횡보하면서 자, 조금씩 시기가 지날 때마다 저점을 높이면서 단계별 상승을, 기대감에 따라 단계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6만 원까지, 6만 원 언저리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당황하시거나 놀라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덜 하실 거고요. 자,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CRL을 받았을 때만큼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지노선이 이제 이 6만 원 언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은 이제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주가가 또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자 9월 20일 날 재심사 신청은 뭐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10월 10일 이제 클래스 2 통보를 받으면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자 그런 다음에 주가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CMC 그리고 비모 실사 자, 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추가했던 이 부분, 이 재판 관련 이 부분은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자, 따라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래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자, 행보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자,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11월, 12월에 이제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죠. 자, 항서제약 CMC 그리고 자 비모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는 시그널이 왔을 때 그리고 자 12월 자 산타랠리가 시작되면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여기에 따라서 또 편승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좋아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좋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1월, 2월이 되면 자 리보세라믹과 캄넬리주맙의 이 FDA 승인 이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자, 그 전에는 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또 중간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면 또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만 원, 이 언저리는 자리는 꼭 지켜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6만 5천 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앉게 된다면 여러분들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비중을 늘리시는 자, 기회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6만 5천 원 언저리로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인들이 좀 이탈이 좀 있었지만 물량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이전에 보시면 계속해서 외인들은 자,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는 계속 자, 매도를 좀 했다가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 이제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재 자, 이 HLB 같은 경우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 일정한 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바닥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세력들이 뭐 이탈했다, 뭐 이런 물량이 나갔다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6만 5천 원 이하 이 자리가 왔을 때는 비중 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이번에 인수한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노포커스 회사 경영권 인수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HLB가 이렇게 주가에 힘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테니 현재 HLB 주주시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자,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전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0원 이상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430원 이탈 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블루엔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드린 블루엔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블루엔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9,000원에 매수 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 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자, 이렇게 길게 횡보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9,000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8-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이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 벌이를 한다든지 용돈 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 벌이라든지 용돈 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보시면 HLB 그룹이죠. 자, HLB뿐만 아니라 HLB 파나진,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자 HAB 파나진, 생명과학, 그리고 테라피틱스, 인베스트먼트 등 7개 그룹사가 참여해갖고 지분을 자 26.48% 자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을 이제 확보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뭐 증자와 그리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총 80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인수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제노 포커스 같은 경우는 뭐 연속 2연상을 갔었죠. 근데 하지만 오늘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느냐? 8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왜 인수를 하느냐? 계속 몸집만 이렇게 불리고 문어발식 확장만 해서 나중에 뭐 한 번에 무너지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노 포커스라는 회사가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노 포커스 같은 경우는 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 폭이 작년에 비해서 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95억 원, 그리고 자 이번 반기에 마이너스 4억 원인데 어쨌든 자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를 왜 인수했느냐. 자, 일단 그 이유로 꼽히는 게 제노 포커스가 지금 개발 중인 이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신약 관련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 때문에 인수를 했다.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자, 이 제노 포커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자,
효소 그리고 면역 증강 물질인 이 락타아제, 이 올리고당 효소를 만드는 이 효소 관련된 이 락타아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금 자 이런 효소 관련돼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 자, 두 곳뿐인데 그중 하나가 제노포커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효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생활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 B2B나 마찬가지죠. 거의 개발사에서 병원이나 뭐 약국 뭐 이렇게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공급되는 B2B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효소 관련된 부분 자 보시면은 뭐 식음료, 뭐 세제, 뭐 동물 사료, 뭐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는 자 B2C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B2B, B2C 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또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신약 개발은 물론 이제 뷰티 막 이런 화장품 이런 관련된 또 영역까지도 그 개발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HLB가 추구하는 또 그런 큰 그림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했다는 거는 자, 이 재무적인 이런 상태와 상관없이 기술력을 보고 자, 인수를 결정한 거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HLB에 인수가 됐겠죠. 자, 기술력도 좋고 자, 매출도 좋고 다 좋으면 인수가 안 되겠죠. 자, 따라서 기술력은 좋은데 뭐 개발이라든지 뭐 기술력만 좋다고 개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은 좋은데 기타 뭐 개발 여건이라든지 뭐 판매 여건 어떤 매출 부분 재무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자 그런 부분들은 기술력만 조금 기술력을 더 이 강점을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자 서포트가 좀 들어간다면 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HLB가 꿈꾸는 그런 신약 개발 전문 이 기업의 자 왕국을 또 건설하는데 또 부합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금 자, 이 효소 이 부분은 어차피 생활 뭐 용품이라든지 생활 밀접한 그런 제품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응용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안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조금 유행을 했던 겁니다. 자,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박테리아, 자, 뭐 원생동물, 뭐 균류, 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이런 미생물들. 자, 우리 몸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서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을 합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이 미생물들을 이용을 한 그런 이제 개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장내의 이 미생물들 같은 경우는 자, 이 장내 미생물들의 그 게놈 집합체는 인간의 이 DNA의 한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게놈 집합체의 양이 인간의 DNA 양의 100배를 초과한다고 하고요. 단순히 이 세균들이 뭐 그냥 소화를 시키고 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질환이라든지 뭐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 자폐증, 자 이런 다양한 정신 이 장애와 또 관련이 있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 같은 경우가 또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뭐 특수 장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 뭐 2022년도 굉장히 이에 대한 개발에 좀 열풍이 좀 불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좀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개발이 좀 잘 안 되고 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직까지 개발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 갖고 고바이오랩 그리고 지놈 앤 컴퍼니, 뭐 리스큐어 바이언 사이언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적응증 관련해서 이렇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하지만 임상이 잘 안 되는 또 요인이 의사들, 의료계 쪽에서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발 진행이 순조롭게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제노포커스의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여기 보시면 GF103, GF203 이런 후보 물질을 꼽고 있는데요. 자, 아까 효소 관련해서 락타아제 같은 경우 세계에 2곳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자, 그 효소 관련 부분, 자, 락타아제, 자, 이 부분에 그치지 않고 자, 여기 보시면 세계 최초
자, 미생물 유래의 황산화 물질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가 이제 핵심 기술인데요. 이제 이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를 개량한 고순도 단백질 의약품 후보 물질을 활용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노인성 황반 변성 치료제 GF103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황반 변성 치료제, 이 황반 변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녹내장 뭐 이런 것처럼 안구가 눈과 관련된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동네에 가면은 안과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치과는 여전히 많이 있는데 이 안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쭉 살 수가 없죠.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많이 이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노후화되면서 특히 치아 보통 자, 인간의 수명이 한 3-40년. 자, 이럴 때만 돼도 자, 치아 있는 그대로 자,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되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이 되면은 자,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자, 이 눈 같은 경우도 오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눈을 교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눈을 교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 안경이라든지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수술을 통해서 좀 보완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눈에 관련된 부분은 또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 황반 변성 이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자, 2028년 자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아무튼 지금 이 안과 쪽 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은 전망이 좋다. 뭐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제노포커스를 인수를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 벌써 있죠. 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그리고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 이 핵심 이 후보 물질. 자, 이 후보 물질 같은 경우 자, 황산화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자,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몸속에서 이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해서 지속적으로 황산화 작용을 돕는다라고 하는데요. 뭐 황산화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자, 우리 몸과 같은 이런 유기물들, 유기체라고 하죠. 우리 몸, 뭐 우리 동물들, 뭐 이런 식물들 다 뭐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유기체가 사실 산소를 만나면 이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산소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사실상 이 산소는 굉장히 독한 성분이고요. 이 산소와 유기체가 만났을 경우에 이제 변질을 일으키는데 자, 그러면서 나오는 물질이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는데요. 자, 이런 활성산소화가 돼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황산화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질병의 근본적인 이 원인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 후보 물질이다.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뭐 어쨌든 앞으로의 장래성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좀 감당하시면서 이겨내셔야 되고요.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 이 6만 원 언저리까지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자, 불안해하시거나 자,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 현재 이 상황을 여러분들 잘 좀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손실났던 부분, 수익이 적었던 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변동성이 큰 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실시간 문자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자, 실시간 문자를 받는 방법은 이제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에 문자로 H 또는 HLB 뭐 한글로도 상관없습니다. 뭐 H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자, 여러분들께 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께 미리 실시간으로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좀 발빠른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 지난번에 심사 등급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처럼 이 조기 승인에 대한 부분 발표가 갑작스럽게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당황하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문자로 받아보시는 것, 그리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게 또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문자를 한번 보내놓으시고요. 혹시 HLB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 나 이제 HLB 다 팔았다, 그래서 문자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수신 거부 하시면은 문자가 발송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 이런 관점이구나, 목표가가 이 정도 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HLB의 또 다른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아무튼 이런 기다림, 이런 인고의 기다림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